여보, 무슨 내용일까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1987년 가을 경남 가천시 중앙동은 여느 지방 소도시처럼 조용했습니다. 새벽 5시면 시장 상인들이 하나, 둘 가게 문을 열고 6시가 되면 출근길 사람들이 골목을 채우기 시작했죠. 그 골목 한가운데 2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행복제과점이 있었습니다. 박순덕 씨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 불을 지피고 식빵과 단팥빵을 구워냈죠. 남편 이영호 씨는 작년에 교직을 퇴임한 뒤로는 아내를 돕기 위해 함께 일어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춰가며 빵을 만들었고 7시 정각이 되면 셔터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이영호 씨가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던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순덕 씨는 카운터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딸 미선이는 이제 서울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부부는 이렇게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7시 30분 박순덕 씨는 문틈 아래로 밀려들어온 노란색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게 뭘까요? 종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당신의 빵은 저에게 큰 위로입니다. 박순덕 씨는 문을 열어 밖을 살폈지만 골목에는 출근길 사람들만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죠. 이영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장난치는 거겠지.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쪽지를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쪽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도착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 7시 30분에 말이죠. 과연 이 쪽지는 누가 왜 남기는 것이었을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쪽지는 7장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매번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감사와 위로의 말이었고 서명은 없었죠. 당신의 단팥빵을 먹으면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비가 오네요. 따뜻한 빵 한 조각이 그립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당신의 빵집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박순덕 씨는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매일 같은 시각에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영호 씨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역시 조금은 찝찝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에 좀 일찍 나가서 지켜봅시다. 누가 오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10월 15일 아침 두 사람은 새벽 7시부터 가게 안에서 문을 지켜봤습니다. 7시 20분, 7시 25분.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7시 30분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순덕 씨가 황급히 문을 열었지만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문틈에는 여느 때처럼 노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저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영호 씨는 골목 끝까지 뛰어가 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숨는 거예요? 그날 저녁 박순덕 씨는 딸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화 한 통하는 것도 쉽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죠. 미선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옛날에 엄마 빵을 먹고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고마워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박순덕 씨는 20년간 빵집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동네 빵집이었을 뿐이었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였고 왜 이런 방식으로 감사를 전하는 것일까요? 2주가 지나자 쪽지는 14장이 되었습니다. 박순덕 씨는 쪽지들을 책상 서랍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이영호 씨는 쪽지의 필체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의 글씨를 봐온 교사였으니 필체에서 뭔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이 글씨는 나이 든 사람의 글씨 같아. 떨림이 있어. 그런데 정성스럽게 쓴 글씨야. 이영호 씨의 분석에 따르면 쪽지를 쓴 사람은 60대 이상의 나이로 추정되었습니다. 글씨체는 또박또박했지만 군데군데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획을 긋는 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였죠. 한편 단골 손님 정만수 씨도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만수 씨는 20년 넘게 이 골목에서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며 박순덕 씨네 빵집의 단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한번 범인을 찾아보겠다고 나섰죠. 순덕 씨, 내가 요즘 가게 손님이 없어서 시간이 많아. 내일 아침에 내가 건너편에서 지켜볼게. 누가 오는지 꼭 잡아낼 테니까. 10월 20일 아침 정만수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망원경을 들고 빵집 문을 지켜봤습니다. 7시 30분이 되자 예상대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정만수 씨는 급히 가게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거기 누구요? 잠깐만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재빠르게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정만수 씨는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지만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등이 굽은 노인이었어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가 좀 불편해 보였어요. 이제 단서는 조금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60대 이상의 노인, 등이 굽고 걸음이 불편한 사람, 그리고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 하지만 가천시 중앙동에는 그런 노인이 수백 명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나자 쪽지는 30장이 넘었습니다. 박순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국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중앙파출소에는 젊은 경찰관 한 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협박도 아니고 그냥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건데.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987년 당시 CCTV도 없었고 지문 감식 같은 과학 수사도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쪽지의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사할 명분도 없었죠. 그래도 신고는 접수해 드릴게요.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경찰관은 쪽지 몇 장을 복사해서 파출소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혹시 누군가 이 필체를 알아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소문은 동네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웃가게 주인 김복순 씨는 박순덕 씨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덕 언니, 혹시 그거 들은 적 있어요? 옛날에 이 골목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다던데. 김복순 씨의 말에 따르면 1970년대 중반쯤 이 골목에서 한 소녀가 실종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10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는 것이었죠. 그 아이 아버지가 미쳐버렸대요. 매일 밤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딸을 찾았다고. 박순덕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쪽지를 보내는 사람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건 너무 먼 옛날 일이었고 그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과연 이 쪽지와 과거의 사건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요? 11월 초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65세 시장 채소 장수 최영자 씨. 저도 그 사람 본 적 있어요. 새벽 7시쯤 시장 쪽에서 걸어오는 걸 봤는데 등이 많이 굽었더라고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항상 노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어서 잘 안 보였어요. 34세 우유 배달원 오성규 씨.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이 골목을 지나가는데요. 한 번은 그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행복제과점 맞은편 벤치요. 한참 동안 빵집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뭔가 슬픈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58세 약국 주인 이광수 씨. 저희 약국에 가끔 오시는 분 같은데요. 관절염 약을 사러 오세요. 말수가 거의 없고 항상 혼자 오십니다. 이름은 기록을 찾아봐야 알 것 같은데 처방전 없이 그냥 일반 진통제만 사가셔서 52세 초등학교 청소부 한명숙 씨. 제가 아침 일찍 학교 청소하러 가는 길에 봤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학교 담벼락 앞에서 한참 서 계시더라고요. 초등학교요. 뭘 보시는 건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걸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좀 슬퍼 보이셨어요. 41세 버스 기사 박철수 씨. 저는 새벽 5시 30분 첫 차를 모는데요. 종점에서 항상 그 할아버지를 봐요. 산 쪽에서 내려오시는 것 같던데.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겠고 항상 7시쯤 중앙동에서 내리세요. 증언들을 종합하면 이 노인은 산 쪽 어딘가에 살면서 매일 새벽에 버스를 타고 중앙동으로 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빵집에 쪽지를 남긴 후 초등학교 근처를 배회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요? 쪽지는 겨울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눈이 오는 날에도 추운 날에도 변함없이 도착했습니다. 박순덕 씨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쪽지를 기다리게 되었죠. 오늘은 첫눈이 내렸습니다. 당신의 빵처럼 포근한 하루 되시길.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쪽지는 1988년 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총 127장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4월 어느 날 갑자기 쪽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쪽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박순덕 씨는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떠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쪽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박순덕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영호 씨도 걱정되는 마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1990년대가 되었고 가천시는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골목에는 편의점이 생겼고 전화기가 보급되었으며 사람들의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박순덕 씨는 계속 빵집을 운영했고 이영호 씨는 아내를 도우며 조용히 노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순덕 씨는 그 127장의 쪽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고이 보관해 두었죠. 가끔 꺼내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리고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박순덕 씨와 이영호 씨는 70대가 되었고 딸 미선은 중년이 되어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제과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주인은 이제 나이가 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2017년 가을 박순덕 씨는 결국 빵집을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가게였지만 이제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죠. 폐업 신고를 하고 가게를 정리하면서 박순덕 씨는 서랍 속 쪽지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여보, 이 쪽지들 어떻게 할까요? 이영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신문사에 한번 연락해 볼까? 혹시 그 사람이 살아계신다면 이 기사를 보고 연락이 올지도 모르잖아. 과연 30년 전 쪽지의 주인은 이 소식을 듣게 될까요? 2017년 10월 지역 신문사는 30년 전 미스터리 쪽지의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박순덕 씨의 이야기와 함께 쪽지 사진 몇 장이 게재되었죠.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후 신문사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봤는데요. 혹시 제 아버지 이야기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석균 씨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08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혼자 사셨고 말씀이 거의 없으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을 정리하다가 저도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오래된 상자 안에 빵집 사진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행복제과점이었어요. 한석균 씨는 신문사 기자와 함께 박순덕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순덕 씨가 빵집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이었죠. 그리고 노트에는 빵집에 대한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1987년 10월 12일, 오늘도 단팥빵 냄새가 좋다. 딸아이가 좋아했던 그 냄새. 1987년 11월 3일, 추운 날씨지만 따뜻한 빵집은 여전하다. 딸아이도 이 빵을 먹었을 텐데. 한석균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한영철은 1975년에 딸을 잃었습니다. 제 여동생 한미숙이었죠. 당시 여동생은 10살이었고 학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길을 건너다가 트럭에 박순덕 씨는 그 순간을 기억해냈습니다. 1975년 봄 자신의 빵집 앞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날 아침 작은 소녀가 학교 가방을 메고 빵을 사러 왔었습니다. 단팥빵 하나를 사들고 기뻐하며 나갔는데 길을 건너던 중 사고가 났던 것이죠. 그 아이, 제가 기억해요.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박순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석균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고 매일 딸 사진만 보고 계셨죠. 그러다 1987년쯤부터 매일 아침 일찍 나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행복제과점에 가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딸이 마지막으로 빵을 샀던 그 가게를, 딸이 좋아했던 그 빵을 잊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직접 가게에 들어갈 용기가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쪽지로만 감사를 전하셨던 거죠. 노트에는 이런 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그 빵집 아주머니가 너무 좋다고 했다.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신다고. 나는 그분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했다. 딸아이를 대신해서라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 하지만 내 얼굴을 보이면 슬픈 기억을 떠올리실까봐. 그저 멀리서 감사만 전하고 싶다. 과연 이것이 30년 미스터리의 진실이었을까요? 박순덕 씨는 한석균 씨에게서 아버지의 유품을 건네받았습니다. 노트와 사진,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이런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행복제과점 사장님께 저는 평생 제대로 된 인사 한번 드리지 못했습니다.
1975년 제 딸 미숙이가 사장님 가게에서 빵을 사고 나오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장님 앞에 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슬픈 기억을 상기시킬까봐, 제 얼굴이 사장님께 고통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사장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빵집 아주머니는 천사 같아요라고 말하곤 했죠. 딸아이가 받았던 그 따뜻함에 저는 평생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쪽지를 그만둔 것은 제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버스를 타고 그곳까지 갈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사장님의 빵집은 영원히 따뜻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영철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박순덕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영호 씨는 아내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특별한 걸 하지 않았는데. 박순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빵을 팔았을 뿐인데. 그 아이에게 따뜻하게 대했을 뿐인데. 한석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딸이 행복했던 마지막 순간이었으니까요. 사장님이 베푼 그 작은 친절이 아버지에게는 유일한 위로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영철 씨의 삶에 대해, 미숙이라는 소녀에 대해, 그리고 1987년 그 쪽지들에 대해서요. 한석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장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2018년 봄 박순덕 씨는 행복제과점 자리에 작은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30년간 빵을 구웠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미숙 양과 한영철님을 기억하며. 행복제과점 박순덕. 127장의 쪽지는 지금 가천시 향토사료관에 기증되었습니다. 그 쪽지들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한 빵집 주인의 따뜻함이 만들어낸 기적의 기록이었습니다. 박순덕 씨는 가끔 그 쪽지들을 보러 자료관을 찾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미숙아, 내 아버지는 정말 너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너는 정말 행복한 아이였을 거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스쳐 지나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넨 작은 미소,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지 알 수 없습니다. 1987년 가을, 매일 아침 도착하던 그 쪽지는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을 잃은 아버지가 세상에 보낸 마지막 사랑의 편지였고,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위로했던 한 사람에게 보내는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행복제과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쪽지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